뭐 이거 꼭 없어도 되겠지만 집에 가가지고 가만 뒤적거려 보면은 이제 그 수양원에서 들었던 얘기가 새록새록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분씩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기 오셔서 벌써 한 4끼 드셨죠? 밥으로 치면은 4끼. 예. 4끼 드셔보니까는 뭐 건강식 별거 없죠? 예. 그냥 그렇게 여기서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드시면 돼요. 막 너무 잘해놓고 잘 차려가지고 드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요양원들에 가면은 아주 음식을 아주 잘 차려놓는 요양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또 배우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래 먹고 병 나을 것 같으면 아이고 나 집에 가서 요리 못 해먹겠다 싶은 이제 포기가 되는 수가 있어요. 너무 잘 차려놓은 거 먹다가 이제 집에 가면은 아유 난 어떻게 그렇게 해먹지, 그래 안 먹으면 병 안 낫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베델 수양원에서 식사하시다 가시면은 그거 못해, 여기 음식 못해 드실 분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한 달 동안 지내시면서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양하는 생활로 딱 끝나는 것 같으면은 그 생활에서 뭐 모든 게 다 잘 갖춰져서 그냥 뭐 1년, 2년이고 있으면 이제 병이 나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한 달 계시는 동안에 먹는 것도 배우고 사는 것도 배우고 생각하는 것도 배우고 이렇게 배워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여기서 배운 습관들, 먹는 것들을 그대로 옮겨서 실천을 계속 해가실 때 여기서 몸이 좋아졌던 게 계속해서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도 어디 나가면 구해먹기도 어려운 건 여기 없어요. 다 나가셔서 구해먹기도 쉽고 해먹기도 쉬운 그런 요리들만 여기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드셔보신 걸로도 파악이 되시겠지만은, 사실은 건강식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먹는 게 가장 좋은 건강식이거든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자리에 모이셨을 때는 뭐 건강 요리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듣고 이제 모이셨을 건데, 건강식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일단 기본 이제 인식이 바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건강식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식. 건강하게 먹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일단 내가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은 내 병을 고치는 데는 어떤 음식이 좋을까, 그걸 이제 다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저는 당뇨병으로 왔는데 당뇨에는 무슨 음식이 좋습니까? 뭐 혈압에는 무슨 음식이 좋습니까? 뭐 이런저런 자기가 가진 질병에 대한 뭐 특효 약이 될 만한 음식이 무엇일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요새는 다 먹고 살기가 괜찮아지니까는 또 건강에 관심들이 또 다 생겨요. 이제 이 먹고 살기 좋은 이 세월을 얼마나 더 오래 잘 누리고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건강식이 이게 건강식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TV를 봐도 뭐 인터넷, 신문, 잡지, 그 건강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게 건강식이다 저게 건강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참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건강식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엊그저께는 라디오에서 뭐 옛날에는 커피가 무조건 안 좋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커피도 좋은, 몸에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뭐 의학 박사가 나와서 라디오에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TV에서도 뭐 할 거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 몸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내 몸에 유익한 건강식을 찾아 먹으려고 할 때 그 건강식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세요? 내 몸에. 예, 내가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식을 먹어야 되겠다. 뭐가 건강식인가? 라고 할 때 그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
유기농이냐, 또 그게 건강식이라고 말한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 뭐 그런 것도 보시죠. 그러면은 사실은 매스컴에서 뭐 청국장이 몸에 좋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또 뭐 한동안 많이 유행하던 거 뭐 있죠? 뭐 어떤 음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음식이 건강식이다, 항암제가 들어있다, 뭐 무슨 병에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우리가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나 뭐 책을 통해서나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나름 선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라고 누가 이거 건강식이란다 라고 한다고 무조건 들은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나름대로의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한 아니면 이 정보의 근원이 어딘가, 그 말을 한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많이 연구한 사람인가. 그래서 어디 외국의 몇 개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뭐 이런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무슨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 사람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은 믿을 만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많죠. 그래서 어떤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이 분야에 뭐 연구를 많이 했나, 공부를 많이 했나, 뭐 이제 경험이 많은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름 선택을 하시는데, 실은 요새 매스컴에서 뭐가 몸에 좋다, 이게 항암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다 나름 똑똑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학력, 뭐 양력 이런 거 쭉 보면은, 야, 이 사람 말은 한번 믿어볼 만하다 싶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매스컴에서 하고 있는 얘기들을 너도 나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먹고 살아요. 그래서 야, 청국장이 몸에 좋다더라, 어떤 박사도 그러고 어떤 연구소에서 연구하니까 그러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기서 가르쳐 드리는, 계속해서 환자분들이 오실 때마다 전해드리고 가르쳐 드리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는 그 근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건강식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셨으니까 건강식이 뭔가 하는 그 건강식의 정의는 이 뒤에 보면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러셨죠. 이 건강식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에 있는 지식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분이 내가 뭘 먹어야지 가장 유익할지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게 우리가 이 건강 생활을 뉴스타트를 배우고 이걸 실천하고 하는 가장 기초에 있는 지식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내가 뭘 먹어야지 가장 좋다고 하셨는지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요까지 테이블 상판이 있는데 이게 몇 센치쯤 될 것 같습니까? 예? 30cm, 45cm, 50cm. 제가 볼 때는 저도 꽤 눈이 정확한 편인데 한 51cm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뭐, 야, 나는 뭐 토목을 전공했다, 나는 뭘 전공해서 이게 딱 보면 안다 하는 사람이, 아, 그거는 뭐 한 52.5쯤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엄마 내가 알아 그러고는 딱 오는데 자를 딱 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딱 대보니까는 50.5cm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몇 cm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50.5cm 되는 거예요. 소리가 지가 볼 줄은 몰라도 그냥 놓고 보면 지가 이게 10cm인지 20cm인지 모르는 애지만은 지가 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딱 재보면은 그게 몇 cm인지 소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서 여기에 얼마인지 아는 자를 갖고 있으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확실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게 받아들여야 될 건지 버려야 될 것인지 이게 딱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연구해가지고 박사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한 자를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 그 자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제일 확실한 자예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된장 먹지 말라 소리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책에 봐도. 그러면은 왜 된장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김치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마늘이 좋다는데 마늘이 항암 역할도 하고 항생제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마늘을 왜 여기는 안 먹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그런데 일단은 그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또 성경을 쓴 저자와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쓴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는 세월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부터 쭉 기록했을 때 그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 책들이 지금에 와서도 우리가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적용될 수 있고 1,000년, 2,000년이 지난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그게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을 한 것처럼 우리가 또 그 똑같은 권위와 영감으로 적혀진 그런 의학적인 건강적인 그런 지식들이 적혀있는 책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특별한 그런 건강에 대한 그런 기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교인은 안 돼도 아프면은 안식일 교회에 가가지고 정보는 얻어요. 안식일 교인 되는 거는 싫어도. 그래서 그 교회에 가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안식일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남들한테는 없지만 확실한 진리가 되는 그런 정보들이 어디 있냐면은, 특별히 이 건강에 대해서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고 하는 책 들어보셨죠? 그 책이랑 건강생활의 지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치료봉사라고 하는 번역으로 책이 나와 있기도 한데, 그런 책들을 읽어보게 되면 그거는 이미 한 150년 그 이전에 쓰여진 책들이지만 사실 세상의 영양학이나 의학들은 10년, 20년만 지나도 다 무용지물이 돼요. 쓸데없는 지식이 돼버립니다. 그 정도로 영양학, 의학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고 달라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은 150년, 아마 의학이 150년 전 의학이라 그러면은 아이고 그거 뭐 구닥다리하고 갖다 버릴 책일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15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월이 지나면서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확실하게 밝혀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게 바로 진리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책들을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가기 싫어도 안식일 교회에서 나오는 그 책들은 읽을만 하더라 이러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 책들을 가지고 이제 생활의 참고서를 삼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특별히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라고 하는 그 책은 특별히 이제 건강식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우리 몸에 유익이 되도록 잘 섭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건강식을 해서 드실 분들은 꼭 이 책을 구입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필수 참고서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쭉 읽다가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우리가 먹도록 주신 이 음식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몸에 유익이 되도록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잘 배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게 이 건강식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고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거.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한 일주일 지내시다가 가시면은 여기에 또 궁금해서 전화할 일 잘 없으시겠지만, 이제 여기 한 달, 두 달 계시다가 이제 집에 가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뻔히 먹는 게 뭐 한정이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집에 가니까 먹을 게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자주 제가 지금은 직접 주방에서 요리를 별로 안 해요. 뭐 장이나 받아드리고 부엌에 들어가도 보조 일합니다. 막 채 썰어드리고 이제 이런 거나 하는데, 근데 이제 전에 제가 이제 요리를 부엌에서 직접 하고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자주 와요. 그러면은 이거 베델 수양원에서는 안 먹어본 건데 이거 먹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게 뭔데요? 그러니까는 누가 인삼이 좋다고 인삼을 아주 뭐 6년간 인삼을 갖다 줬는데 베델 수양원에서 인삼 한 번도 안 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인삼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돼요. 되는데, 예, 돼요. 인삼 먹어도 되는데, 인삼 먹고 암 나을 거라고 드시지 마시고, 그냥 도라지 무쳐 먹는 것처럼 그냥 반찬으로 놓고 우리 센 거 쌈장 찍어 먹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거 한 뿌리씩, 두 뿌리씩 놓고 그거 드시면은 그 나쁠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좋은 성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처럼 베델 수양원에서는 안 먹어봤어도 사실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뭐 먹어본 거보다 안 먹어본 게 더 많습니다. 나가시면은 먹을 만한 것들이. 그럴 때 이게 내가 먹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 잘 모르겠는 경우들이 생기면은 베델 수양원으로 전화를 하실 필요가 없이 오늘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자기 책꽂이에 꽂아 놓은 그 참고서를 딱 펴서 읽어보시게 되면은 내가 수양원에서는 안 먹어봤지만 이거는 먹어도 되는 음식이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다, 이게 딱 정확한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세상이 실은 지식이 없어서 죽는 것보다 너무 많은 지식의 홍수 가운데서 뭘 붙들어야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허둥거리다가 빠져 죽는, 지식의 홍수에 빠져 죽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막 뭐가 좋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 때 여러분들이 막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헷갈리지 마시고 딱 원칙을 알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게 먹으라고 한 음식인가,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인가. 그리고는 선택하시면 가장 정확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건강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원칙은 우리는 물질을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을 먹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는 뭐 단백질이 많다, 뭐 비타민이 많다, 뭐 유산균이 많다, 이런 거 사람들이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게 많기 때문에 항암 물질이 많이 들어있다, 이 음식에는. 그래서 그거를 암이 걸린 사람은 항암 물질이 많이 든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먹을 것들을 주시면서 치료제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먹을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을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그냥 골고루 자연스럽게 식사로 먹어줄 때 우리가 이 안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다 분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저절로 몸 안에서 필요한 효소들 만들고 유산균 만들고 뭐 단백질 작용 다 하게 여기저기 영양 보내고, 그래서 그냥 알아서 할 일들을 다 해요. 내가 이 음식을 꼭꼭 씹어서 삼켰을 때 이게 어디로 갈까,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일자 무식 한 놈이라도 그냥 이게 말씀에서 먹으라 한 음식인가 먹지 마라 한 음식인가만 알고 제대로 먹으면은
그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일으켜주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역할들이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볼 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제 이분은 신앙 전혀 안 하시는 분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 채식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럽니다. 이 건강 원리에 하나님께서 고기는 우리가 본래 먹을 양식이 아니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채식을 하라는데 이분 질문이 자기 친척 중에 저 시골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닭을 키운대요. 그러면은 농사 지은 무, 배추 이파리 주고 농사 지은 곡식들 먹여가지고 아주 튼실튼실한 그런 그 토종 닭을 여러 마리 키워서 이제 계란도 빼먹고 하는데 자기가 가면은 꼭 이제 이거 한 마리씩 잡아갖고 이제 삼계탕도 해주고 이제 이걸 잡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분 질문이 사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채식한다고 사 먹으려고 하면 다 채소, 과일, 뭐 곡식들 보면은 다 농약 비료 들어부어 가지고 키운 식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농약 비료 듬뿍 친 채소하고 저 깊은 산중에서 깨끗하게 키운 토종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토종닭이 더 건강식 아닙니까? 아, 맞아요. 어떠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름 일리가 있는 말이죠. 농약 비료 친 채소보다 깨끗한 닭 잡아 먹는 게 더 건강식이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분이 나에게 먹을 걸 가르쳐 주셨다. 이 기초가 없으면은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으라고 한 음식은 육식이 아니라 식물성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을 해요. 그러면은 영양소를 이 닭의 영양소, 뭐 콩의 영양소를 가지고 영양소 분석을 하면 아마 닭이 훨씬 영양이 많겠죠, 콩보다. 그런데 어디에 영양이 더 많으냐, 이게 이제 영양학자들이 맨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영양이 들어있고 저기는 어떤 영양이 들어있어서 이게 더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양학은 어디에 영양 성분이 더 많이 들었는가를 봐가지고 그거 골라 먹으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그 음식이 가장 너희에게 영양적인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지 농약 비료 친 채소보다 깨끗한 토종닭이 더 건강식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 와서 이제 쭉 지내다 보시면 지금은 막 스케줄도 바빠서 뭐 또 파악도 안 되실 수도 있지만은 실은 여기서 농사를 짓느라고 짓지만은 뭐 그렇게 농사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가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뭐 해봤자 이제 쌈이나 뜯어 먹고 옥수수, 땅콩, 감자나 이제 심어 먹고 이제 이 정도나 그냥 믿을만한 건강식이라고 하겠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다 저희에게 일주일에 2번씩 몇십만 원어치씩 이제 시장을 봐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시장에서 사 먹는 거나 여기서 제가 시장 가가지고 사오는 거나 되나? 그런 거예요. 그럼 거기 다 농약 비료 친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그 모든 식물들을 다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사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고, 그럼 이제 그걸 먹을 때 사실은 진짜 시장에서 사 먹는 케일하고 여기서 우리가 농사 짓는 케일하고 완전히 다르겠죠. 엄청 차이 나겠죠. 그리고 바로 뜯어 먹는다는 게 또 얼마나 유익입니까?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집에 가가지고는 다 그냥 뭐 집 내놓고 뭐 며칠 사이에 시골에 땅 사가지고 농사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시면은 어쩔 수 없이 도시에 살아야 되고 그냥 거기서 시장에서 사다 먹어야 되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이제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쩔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에는 농약도 있고 비료도 있고 어쩌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GMO 식품도 우리 입속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 해들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고 이거 먹는 거나 고기 먹는 거나 뭐 몸에 안 좋은 거는 뭐 매 한 가지인데 라고 생각하시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걸 먹어라, 이게 너희가 먹을 음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그 생명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서 언제든지 최선의 것을,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키워서 먹으면 좋겠지만 그걸 못 먹는 상황에서는 사 먹더라도 좀 깨끗한 거, 농약 좀 덜 친 거, 그런 거 먹는 게 좋고, 이미 이 세상은 뭐 100년 전하고 다르고 50년 전하고도 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년 전에 살던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런 뭐 환경이나 음식이나 이런 거 우리가 먹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의 말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세의 환경에 있는 것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은 우리가 그 어떤 게 GMO 유전자를 변형시킨 식품인가 그걸 아는 것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안 먹을 수만 있으면 안 먹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가만 볼 때 저희 집에서 토종 종자를 이렇게 계속 대대로 농사를 지은 그런 씨를 받아서 키우면은 그건 이제 유전자 변형이 안 된 거지만은, 지금 시장에 가가지고 씨앗집에 가가지고 씨앗을 사다가 심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유전자 변형된 건지 안 된 건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면은 씨앗을 시장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우리 밭에다 심어서 유기농으로 키우지만 그건 이미 유기농은 될 수 있지만은 유전자가 변질돼 있는 그런 식품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유 막 기왕 모르는데 막 대충 먹고 살지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 변형 식품을 뭐 우리가 안 먹을 수만 있으면 안 먹는 게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러면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막 뭐 그럼 어떡하란 말이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먹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우리는 유전자 조작 식품에서 뭐 어떻게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때에 사실 농약이나 비료에 대한 이 천년 음식들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해독제들이 있다는 게 막 밝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현미 껍질에는 농약 성분을 중화시켜주는 휘친산이 있다. 그래서 흰쌀보다 현미쌀에 농약이 더 많이 묻어 있지만 현미밥을 먹는 사람보다 흰밥을 먹는 사람보다 현미밥을 먹는 사람이 농약이 더 검출되지 않는다. 이거는 그 현미 껍질이나 눈에 있는 휘친산이 농약 성분을 중화시켜준다. 이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농약을 좀 쳤어도 이렇게 껍질째 먹으면은 그런 해를 덜 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이 GMO 식품에 대한 거는 이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대책을 세워 놓으셨을지.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먹게 될 때에 그 안에 아마 나름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워 놓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가 그렇게 건강을 한 음식을 구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그래도 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래 과일과 채소와 곡식들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건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먹을 때 또한 믿음으로 먹으셔야 돼요. 이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유지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실 때 GMO 때문에 너무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 뭐 안 먹으면 좋겠지만 뭐 모르고 먹는 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그럴 때라도 될 수 있으면 깨끗하고 좋은 것들을 찾아서 드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고, 일단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공공연하게 이거는 GMO 식품이라고 하는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게 뭐가 있냐면은 미국에서 수입돼 들어오는 콩하고 옥수수, 이거는 100% 다 GMO 식품이에요. 미국 자체에서 생산 자체를 GMO 유전자 조작되지 않은 콩과 옥수수가 없답니다. 아예. 그래서 이거는 100%이기 때문에 뭐 중국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에서 들어오는 콩이나 옥수수로 만들어진 것들은 100%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카롤라유라고 하는 거 요새 그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그 유채꽃 기름이라 그랬대요, 카롤라유가. 근데 이 카롤라유도 100%라 그래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유전자 조작돼 있는 뭐 거의 100%에 해당되는 그런 식품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두유도 그렇게 믿을만하게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공장에서 국산콩 사다가 그거 갖고 두유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다 그 뭐 거의 미국산 수입이고 그럴 거기 때문에 뭐 삼육 두유 대리점 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삼육 두유는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두유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믿을만한 게 아닙니다. 뭐 사 먹는 거 그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기초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고,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이 종이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이라고 해놨는데, 좋은 음식이라는 게 있죠. 몸에 좋은 음식, 몸에 나쁜 음식, 이런 게 있는데 분명히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식사법을 아는 게 실천하는 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이게 먹는 방법이 잘못됐을 때는 이게 몸에서 좋게 작용하지 못하고 독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하는 방법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아침 오전 동안에 원장님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심부름하러 왔다 갔다 하느라고 원장님이 무슨 강의 하셨는지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뭐 좀 중복되는 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은 모든 종류의 육식을 금합니다. 이거는 꼭 건강식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건강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또 내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여기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나는 뭐 병에 걸리고 아프고 하니까는 철저하게 건강식을 해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지만은 내 가족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현미밥에 야채 과일 이렇게 쫙 놓고 먹는다고 내 식구들이 다 그걸 같이 먹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기는 환자가 여기 혼자 오는 것보다 보호자가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한솥밥 같이 먹는 사람들이 같이 와가지고 같이 배워야지 이게 같이 고쳐지거든요. 근데 혼자 와가지고 병 고치러 왔다가 이제 이 음식 배워서 아이고 요렇게 먹고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하고 가서 하시지만, 사실은 직접 요리를 하시는 여자분들은 오히려 하기가 쉬워요. 내가 직접 뭐 내 건강식 챙기면 되니까. 그런데 남자분들이 혼자 오시는 경우는 거의 어렵습니다. 집에 여기서 아무리 건강식 잘하고 몸이 좋아져서 가도 집에 가면은 마누라가 안 해주는데 어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서 이제 뭐 내가 알아서 챙기는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여자분들도 내가 내 병 고치자고 내 음식 해먹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급한 불 끌라고 몇 달 동안 열심히 하다가
이제 뭐 좀 좋아졌다, 당도 뭐 이렇게 정상되고 혈압도 정상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병원 갔더니만 암도 없어졌다 하고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아이고 이제 막 됐네 하고는 옛날에 이제 혼자서 이걸 건강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나도 옛날에는 저 음식 좋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병 고치려고 이 음식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 먹고 있고 가족들은 저 음식을 이제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철저하게 하면서 뭐 음식을 만들어 주면서 간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하겠지만 이런 분들도 거의 백발백중 뭐 10에 8, 9 정도는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면은 실패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아플 동안에는 어쨌든지 병 고치려고 하는데 나았다 싶으면은 사실은 입에 더 땡기는 거는 저 음식이 더 땡기거든요. 맛있고. 그러니까는 아이고 막 이제 나았는데 뭐 이러고는 이제 이 음식 다른 식구들 해주던 음식으로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가다 보면은 아유 그래 이게 이렇게 맛있었지 이러고는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런 뭐 음식이 질병의 뭐 전체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식습관이. 그런데 이렇게 건강식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좀 안정권에 들었다 싶을 때 이제 가족들에게 해주던 음식을 나도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다시 그 병이 이제 몇 년 지나면 당연하게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음식 먹고 살다가 병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병이 여기에 있는 동안에 좋아지고 집에 가가지고 한두 달 지나가지고 암이 다 없어졌답니다. 뭐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이제 좋아가지고 전화해 주시는 분들 아주 많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살아계시는 것 같으면은 참 베델 수양원이 한국 안에서도 지금보다 더 유명해졌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두 달 안에 암이 다 없어졌답니다 하고 저 갖고는 전화 다 해주는데 1, 2년 지나고 나서 뭐 이제 어떻게 저렇게 들어보면은 또 뭐 재발돼갖고 돌아가셨다 그러고 이제 이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발이 되는 게 뉴스타트가 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뉴스타트는 진짜 별 수 있는 거거든요. 별 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해주는데 이거를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도로 옛날 생활로 돌아가니까 도로 옛날에 걸렸던 병 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이 방법으로 돌아오면은 또 회복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이 그 과거에 뉴스타트 하느라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못 했던 그 기억들이 다시 그거 해가지고 낫고 싶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건 막 분명히 뉴스타트에서 좋아지는 경험을 해놓고도 재발되고 나면은 이제 막 딴 거 하시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거는 병 고치기 위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내가 살도록 가르쳐 주신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은 그 생명을 주신 분이 어떻게 유지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할 때 그게 제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올바른 식사법은 가족들이 당장에 내가 하는 방법대로 따라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식사하는 방법만 이렇게 좀 바꿔줘도 훨씬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런 질병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일단 음식이 뭐 가장 또 좋은 음식을 올바른 방법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냥 흰밥 자꾸 먹으려 하고 뭐 외식하려 하고 또 사실은 이렇게 건강식을 하시는 분들도 어디 뭐 출장을 간다든지 뭐 며칠 동안 어디 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는 내가 집에서 건강식 챙겨 먹는 것처럼 먹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이제 일단 시중에서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 일반 그냥 사회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아유 기왕 세상 음식인데만 옛날처럼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먹지 마시고 그런 깨끗하지 못한 최고의 음식이 아닌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이런 여기 지금 젤류에 나와 있는 이런 식사 방법만
이라도 잘 지켜주시면은 해를 덜 받을 수 있는 게, 일단 모든 종류의 육식에는 생선이나 해물 이런 것도 다 육식 이 안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육식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멸치는 먹어도 됩니까? 이래요. 먹어도 됩니까? 먹었어요. 멸치도 이 육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 주신 거는 식물성이에요. 식물성. 그래서 이 식물성이 아닌 모든 생명을 가지고 팔딱거리고 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은 드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같이 더불어 살아라고 만들어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식물이라 할지라도 또 다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식물은 아니에요. 식물들이, 하나님께서 그 식물, 커피를 왜 만드셨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은, 커피, 담배가 식물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만든 식물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식물이라고 다 입에 들어가라고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만한, 우리 몸에 유익이 될 만한 식물을 또 골라서 드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는 자극적인 양념들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운 고추나 마늘도, 사실은 마늘에 좀 유익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마늘의 자극성, 특히 마늘을 익혀 먹을 때는 그런 자극성이 이제 죽어버리지만은, 이제 이거 생마늘을 막 마늘 다져갖고 겉절이 같은 거 해먹고 이제 이런 걸 먹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 겨울에 이제 김장 같은 거 담으실 때 고춧가루, 마늘 넣고 이거 맨손으로 부물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손이 살아남지는 완전 확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손이 다 뒤집어지게, 이 강한 바깥 피부가 다 뒤집어질 정도로 만드는 게 이 마늘, 고춧가루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당장에 눈앞에 안 보이고 뒤집어지는 거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꿀떡꿀떡 이제 몸속에 집어넣으면은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상처와 이런 병을 만들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양념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드시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자연 그대로 섭취하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여기 남자분 혼자 오셔서 아이고 내 집에 가서 요리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시는 분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가가지고 야채 과일들 사가지고 그냥 센 걸로 생식을 하세요. 그러면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센 걸로 먹다가 아유 너무 심심하다 싶으면은 깨하고 소금 갈아갖고는 깨소금에다 찍어도 먹어보시고, 들깨 살짝 볶아가지고 깨하고 또 섞어서 찍어 먹어도 참 맛있거든요. 그래, 그렇게 저렇게 해 먹다 보면은 사실은 거창한 건강 요리라고 하는 거 만드는 것보다 그냥 센 거 이것저것 몇 가지 놓고 그거 자연으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좋기는. 그리고 껍질채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껍질채. 껍질 못 먹을 것까지 껍질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분은 그래도 키위도 껍질채 드시는 분이 있대요. 내가 키위 껍질이 넘어가면은 드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껍질들은 영양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껍질을 저는 참외 껍질도 못 먹는데 어떤 분은 또 참외 껍질 채로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치아만 허락하고 먹을 수만 있겠으면은 드세요. 근데 이걸 먹어야지 살긴데 하고는 고행을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음식을 고행으로 드시지 마시고, 도무지 껍질 못 삼키겠는 거는 벗기시고 먹을 수 있는 거는 먹으시고, 그래서 껍질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껍질채 드시고, 이런 원리로 볼 때 익혀 먹으면 더 좋다 하는 그런 얘기들 하는 거 있죠. 뭐냐면은 토마토도 익혀 먹으면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하나님의 건강식의 원리로 볼 때 익혀 먹으면 더 좋다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익혀 먹으면은 소화가 더 잘 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익히게 될 때 이런 강한 성분들이 일단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으니까는 이제 몸 안에서 이렇게 저항이 덜 되는 거예요. 자극이 덜 되고. 그러니까는 소화가 더 잘 된다, 익혀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된다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은, 익혀 먹으면 몸에 더 좋다, 이거는 아닙니다. 토마토도 익혀 먹으면 더 좋을 걸 왜 하나님께서 센 걸로 따먹게 이렇게 똑 따서 입에 그냥 쏙 넣으면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는 바로 넣었을 때 이게 제일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마토도 뭐 익혀서 더 좋다고 생각하시고 익혀 드실 필요는 없고, 이제 생 토마토를 먹을 수 없는 그런 겨울철이나 이럴 때를 위해서 토마토를 갈아서 이제 캔닝을 만들어서 먹는 거는 일단 토마토에 살아있는 영양은 죽는 거예요. 일단 끓이게 되면은 죽는 성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안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그걸 토마토가 나지 않는 계절에 섭취하는 거,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센 걸로 먹을 수 있으면은 자연 그대로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먹을 수 있으면 그대로 먹는 게 더 좋은 거고, 이제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는 익혀서 더 좋은 게 아니라 안 먹으면 좋겠지만은 자극성을 없애고 먹기 위해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자극적인 거나 이런 거는 이제 익혀서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우려서 이제 뭘 좀 나물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또 삶아갖고 또 우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나름 이제 그걸 먹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독성을 이제 좀 빼고 먹는 그런 건데, 이렇게 삶아서 우려내고 먹는 것들은 삶고 우려내도 살아있는 영양이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는 익힌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섭취하는 거지. 그런 것들은 또 그렇게 최선의 이제 요리해 먹는 방법이 아니에요. 삶아서 우려내고 뭐 꼭 짜가지고, 사실은 그거는 이제 거의 껍데기만 섬유질만 먹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먹는다는 거 꼭 주의하셔서, 이제 여기에 환자분들이 계시면은 참 음식이 너무 단순하죠. 사실은 좀 너무 단순해서 막 이래 갖고도 병이 낫는가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배달 수양원만큼 해 드실라 해도 그거 사실은 좀 어렵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요양 생활이 다 끝나고 이제 여기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고 집에 가서 이제 이 생활을 그냥 계속 잘 일반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요양 생활을 하다가 몸이 다 회복이 되지 않고 좀 요양 생활을 길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저기 요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요양원들에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꼭 부탁을 드리는 게, 이제 어느 요양원을 가셔도 이제 기본 원리는 다 똑같아요. 이런 건강식을 가르쳐 드리고 또 복음을 가르쳐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는 곳들마다 다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셔서도 꼭 좀 여기서 배운 것 중에 까먹지 말고 꼭 좀 지키기를 바라는 게, 소식하라는 거 많이 드시지 마세요. 가가지고 나오는 거 많이 차려놨다고 그거 다 드시지 마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꼭 하는데, 아무리 차려진 음식 한 가지 한 가지가 건강 요리라 할지라도 이게 막 한 10가지 이렇게 차려져 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우리가 막 입맛 땡기는 대로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럼 맛있게 먹는 기분은 일단 좀 좋을 수 있어요. 막 이런 먹는 즐거움, 이거는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이 즐거움은 입에 들어갈 때의 즐거움은 잠깐이요, 배 안에 들어가서 고통은 영원하진 않겠지만은 몇 날 며칠 가고 어쩌면은 몸이 회복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어떤 음식을 드시더라도 단순하게 먹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여행이나 다니시다 보면은 채식 뷔페 식당 같은 데 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 채식 뷔페 식당은 일반 사회 세상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식당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는 일단 그런 식당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돈만 벌려고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일단은 채식 뷔페 식당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돈도 벌어야 돼요. 그거 차려놓고 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일반 사람들의 기호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식당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식당이기 때문에
그 간이나 요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건강한 사람들이 먹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음식을 차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오신 분 중에 한 환자분이 좀 먹고 살만한 분이에요. 돈 안 벌어도 살만한. 그런데 암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여기 열심히 이제 생활 잘하고 가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암이 병원 갔더니만 암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감사하다고 좋다고 막 이제 뭐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부부가 같이 왔었는데 남자분이 암 환자셨거든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예요. 그래갖고 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는 아유 병원 갔더니만은 암이 재발했다는 거예요. 아유 왜 재발되셨습니까? 여기서 배운 대로 안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배운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 암이 재발 안 할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일단 그분이 또 다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이분이 여기서 배운 대로 했다는 것이 이제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일 안 해도 되니까 돈 안 벌어도 되니까는 오전에 그 뒷산에 가고는 다 운동 한 바퀴 돌고 뭐 스트레칭도 하고 또 말씀도 듣고 딱 점심때가 되면 이제 아침은 그냥 집에서 여기서도 이제 간단하게 나오니까 뭐 통밀빵에 뭐 이런저런 거 야채 몇 가지 갖고 먹고 점심은 항상 그 가까이에 있는 채식 뷔페 식당에 가서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분은 이제 본래 교인도 아니시고 채식 뷔페 식당에서 나오는 거는 건강식이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델 수양원에서는 이제 몇 가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거기는 가니까는 건강식이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건강식도 이렇게 먹을 거 많네 하고는 점심 때마다 가가지고는 실컷 맛있게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암이 재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몇 달 안 가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니까 이분은 여기서 배운 그대로 했다는 게 사실 하나도 그대로 안 하신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매 점심 때마다 과식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막 다양하게 막 가지가지 있는 대로 안심하고 드셨어요. 이것도 채식 뷔페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냥 한 번씩 가가지고 그냥 채식으로서 채식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하고 막 고기만 맛있는 건 줄 알고 먹고 사는 친구들 뭐 친척들한테 야 채식도 이런 거 있다 하고는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번 소개 차원에서 또 여행하다가 일반 식당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그런 데서 먹으면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 채식 뷔페 식당에 가서 먹는다 할지라도 잘 골라 드셔야 돼요. 그 재료 자체는 다 유기농으로 농사 지어서 공수해 온 걸 수도 있지만은 가짓수가 일단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걸 요리하는 방법이 기름에 튀기고 볶고 이런 거는 다 하거든요. 근데 건강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한 가지 원칙은 기름을 열에 가해서 요리하는 거는 건강 요리가 아닙니다. 지 아무리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들어붓고 유기농 통밀 가루에다가 유기농 깻잎을 묻혀가지고 뭐 유정란 계란을 발라가지고 튀김을 해도 그렇게 튀김을 해서 깻잎 튀김을 먹으면은 이거는 독약이에요. 건강식이 아니라. 그래서 절대로 건강 요리를 하실 때는 기름 들어부어서 지지고 볶고 이거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요리에는 튀김이라는 게 없고 부침개 이런 거 없어요. 일단 튀김 부침개는 건강식 아니라고 일단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시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이거 한 3시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내일 2번 하나 하더라고요. 내일 다 못하면은 모레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4시 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오후 시간은 의무적인 시간이 아니고 듣고 싶은 분들만 오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 기대는 아마 내일 이분들이 다 오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내일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이 뒤에 앞에는 이제 이런 건강 요리에 대한 원리적인 것들을 적어놨고 뒤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요리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간단하게 이제 레시피가 적혀 있는 거거든요. 가져가셔서 숙소에서 한번 대충 훑어보시고 이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싶은 거 있으면 좀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제일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자꾸 질문을 하면은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거든요.